사랑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 은주가 눈을 감던 날, 정민호는 자신의 심장도 함께 멈춘 줄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잡았던 그 손의 온기가 식어가는 것을 느끼면서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그저 숨을 쉬기 위해 존재하는 시간일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어느 가을날 병원 복도에서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는 순간 민호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심장이 아직 누군가를 향해 뛸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은 사랑을 잃은 사람이 다시 사랑을 찾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했던 계절에 예상치 못하게 찾아온 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민호는 병원이 싫었습니다. 5년 전 이 복도를 수없이 오가며 아내의 병실을 드나들었습니다. 소독약 냄새, 어디선가 들려오는 기침 소리, 간호사들의 부산한 발걸음, 그 모든 것들이 아내의 마지막 몇 달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진조차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1층 로비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넓은 창으로 가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고 민호는 무심히 출구 쪽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정민호 씨 맞으세요? 민호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확신 반, 망설임 반이 섞여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뒤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섞인 단발머리, 살짝 주름진 눈가. 하지만 그 눈동자의 깊이는 어디선가 본 듯한 익숙함이 있었습니다. 민호는 몇 초간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억의 조각들이 천천히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앞 좁은 다방, 창가 자리에 앉아 말없이 커피를 마시던 오후. 웃을 때면 눈이 먼저 반달처럼 휘어지던 그 모습. 설마 김수연?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40년 전의 얼굴이 지금의 얼굴 위로 겹쳐 보였습니다. 맞아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민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대학 시절 1년 남짓 만났던 사람. 졸업 후 각자의 길을 가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졌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4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 자신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저도 검진 받으러 왔어요. 혈압이 좀 높아서요. 수연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민호는 그제야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추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커피라도 한잔 할까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온 것은 거의 무의식에 가까웠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1층 카페는 한산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아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4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그 사이를 눌러놓은 듯했습니다. 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을 3년 전에 보냈어요. 췌장암이었어요. 민호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말에 무게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요. 아내를 5년 전에요. 수연의 눈에
순간적으로 연민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상실을 겪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이해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랬군요. 그 짧은 말 속에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1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식들 이야기, 건강 이야기, 요즘 일상에 대한 이야기. 특별할 것 없는 대화였지만 민호는 이상하게도 오랜만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헤어질 때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연락처 교환해도 될까요? 가끔 안부라도 물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민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번호를 주고받는 그 짧은 순간 손끝이 스쳤습니다. 아주 짧은 접촉이었지만 민호는 그 촉감을 오래도록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이 지는 하늘이 유난히 붉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몇 번이고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첫 문자는 수연에게서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춥네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단순한 안부였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그 문자를 받고 한참을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안부를 걱정해 준다는 것. 그 단순한 사실이 5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가슴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연 씨도 감기 조심하세요. 답장을 보내고 나서 민호는 자신이 괜히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문자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같은 평범한 안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는 조금씩 깊어졌습니다. 오늘 큰아들이 전화했어요. 명절에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바쁘다고. 저희 딸도 그래요. 다들 각자 삶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섭섭하죠? 네. 그래서 오늘은 좀 허전했어요. 민호는 그 문자를 읽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적었습니다. 내일 시간 되시면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답장이 오기까지 10분이 걸렸습니다. 그 10분이 민호에게는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그렇게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병원 근처 작은 찻집이었습니다. 수연은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나왔습니다. 민호는 그녀가 다가오는 것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방금 왔어요. 사실 민호는 약속 시간보다 20분이나 일찍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차를 마시며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연은 남편의 투병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병원을 오가던 날들,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가던 시간들. 민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남편이 제 손을 잡고 그러더라고요. 혼자 너무 오래 있지 말라고. 수연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민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손 위에 가볍게 얹었습니다. 저도요. 아내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수연이 고개를 들어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이런 이야기 아무에게도 못했거든요. 민호는 조심스럽게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수연도 그 손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만남은 더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던 것이 두세 번이 되었습니다. 차를 마시거나 공원을 산책하거나 가끔은 시장에서 반찬거리를 함께 사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바람이 불어 수연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민호는 자연스럽게 손을 뻗어 그녀의 귀 뒤로 머리카락을 넘겨주었습니다. 바람이 차네요. 그 말과 함께 민호는 자신의 목도리를 풀어 수연의 목에 둘러주었습니다. 수연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안 추워요. 사실 민호도 추웠습니다. 하지만 수연이 목도리를 두르고 작게 웃는 모습을 보자 그 추위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고마워요. 수연이 목도리에 코를 묻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민호 씨, 냄새가 나요. 그 말에 민호의 귀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자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그 부끄러움조차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연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웃을 때 생기는 눈가의 주름,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듣는 버릇, 말끝을 흐리며 수줍어하는 모습, 그리고 손을 잡았을 때의 그 온기. 민호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 걸까? 행복은 늘 불안을 데리고 옵니다. 민호는 수연과의 시간이 늘어갈수록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실에 걸린 은주의 사진을 바라볼 때면 알 수 없는 죄책감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아내 은주는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병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미안해. 민호는 사진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무엇이 미안한 건지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누군가를 향해 다시 마음이 뛰고 있다는 사실이 은주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 정아가 불쑥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얼굴이 좀 밝아지신 것 같은데. 정아는 아버지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며 물었습니다. 민호는 괜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래? 그냥 그렇지 뭐. 요즘 자주 외출하시더라고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그러시던데. 아버지, 요즘 어디 많이 다니시냐고. 민호의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작은 동네였습니다. 누가 봤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건강 때문에 산책 좀 하는 거야. 정아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를 눈치챈 것 같은 기색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수연과 함께 시장을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민호는 문득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뿐입니다. 왜 그래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민호는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수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그런데 저도 좀 불안해요. 민호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불안이요? 우리 이렇게 만나도 되는 걸까요? 자식들한테, 세상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일지. 민호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전화기 너머로 수연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나이에 이런 감정, 이상한 거 아닐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민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자신을 설득하기 위한 것인지, 수연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도 무섭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말을 멈추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아직은 그 말을 꺼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일 얼굴 보고 이야기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민호는 오랫동안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은주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은주야, 나 어떻게 해야 하니? 물론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민호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큰아들 정현이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어서 와라. 무슨 일이니? 정현은 거실 소파에 앉았지만 차를 마시자는 말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정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어떤 분 만나시는 거 맞죠? 민호의 심장이 벌컥 내려앉았습니다. 누구한테 들었니? 동네 아는 분이 연락 주셨어요. 아버지가 요즘 웬 여자분이랑 자주 다니시더라고. 정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연아, 그게 아버지, 저는요, 아버지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정연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솔직히 좀 힘들어요. 엄마 돌아가신 지 5년밖에 안 됐잖아요. 5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니다.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한테는 짧아요. 아직도 엄마 생각하면. 그래요.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도 은주를 잊은 것이 아니었으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버지, 조금만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정연아, 저도, 정아도 아버지가 외로우신 거 알아요. 근데 그래도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해요. 저희한테도요. 정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만 갈게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아들이 떠나고 난 뒤 민호는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수연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만날 수 있어요? 민호는 휴대폰을 바라보며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었습니다. 수연 씨, 죄송해요. 당분간 좀 바빠서요. 답장은 한참 후에 왔습니다. 알겠어요. 바쁘시면 연락 주세요. 그 문자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민호는 일부러 연락을 피했습니다. 문자가 와도 늦게 답장했고 만나자는 말에는 핑계를 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민호 씨, 제가 뭔가 실수한 거 있어요? 요즘 연락이 뜸하셔서. 민호는 그 문자를 읽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수연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수연 씨, 저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민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알게 됐어요. 우리 만나는 거. 전화기 너머로 수연의 숨소리가 멈추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아이들 마음도 그렇고 저도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서요. 수연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민호 씨 마음 이해해요. 수연 씨, 괜찮아요. 저도 생각해 볼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수연은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가득 채웠습니다. 어느 날 민호는 습관처럼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수연에게서 온 문자는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먼저 거리를 둔 것이니까. 하지만 그 당연함이 이상하게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민호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들은 앙상하게 마르고 하늘은 잿빛으로 무거웠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민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은주를 위해서 이게 맞는 거야. 하지만 그 말이 자신의 마음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민호는 꿈을 꾸었습니다. 은주가 나왔습니다. 병실이 아닌 결혼 초 살던 작은 아파트의 거실이었습니다. 은주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민호가 다가가자 은주가 돌아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얼굴이었습니다. 당신 왜 그래요?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미안해. 얘가 미안할 거 없어요. 은주가 웃었습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요. 그거 알죠? 근데 혼자 너무 오래 있지 말아요. 예전에도 말했잖아요. 민호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은주가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 해요. 그 말과 함께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언제 울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민호는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 해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오랜만에 아내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가웠지만 민호는 묘비 앞에 서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은주야, 민호는 조용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나 요즘 이상해.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 생각이 자꾸 나. 바람이 불어 나무잎들이 흩날렸습니다. 너한테 미안해서 포기하려고 했어. 근데 그게 잘 안 돼.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라면 뭐라고 했을까? 바보 같다고 했을까? 아니면 민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 너라면
가라고 했겠지. 행복해지라고. 바람이 잠시 잦아들었습니다. 마치 은주가 대답하듯 고요함이 민호를 감쌌습니다. 고마워, 은주야. 그리고 미안해. 민호는 묘비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묘소에서 돌아온 민호는 곧바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수연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수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수연 씨, 저예요.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 씨, 저 할 말이 있어요. 꼭 해야 하는 말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수연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민호는 처음 만났던 그 병원 근처 공원을 말했습니다. 1시간 후 민호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가웠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서 수연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수연은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민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왔어요. 수연이 벤치 맞은편에 섰습니다. 앉지 않았습니다. 수연 씨,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사과할게요. 연락도 없이 피한 거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요. 사정이 있으신 거 알아요. 수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뒤에 숨겨진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아이들 이야기 들었어요. 마음 아프셨을 거예요. 그랬죠. 하지만 그게 핑계가 될 수는 없어요. 민호는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수연 씨, 저 생각했어요. 이 며칠 동안 정말 많이. 수연이 고개를 들어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요, 아내를 사랑했어요. 아직도 사랑해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수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평생 혼자 살아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민호는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이 움찔했지만 손을 빼지는 않았습니다. 수연 씨를 만나면서 저는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두렵지 않았고 하루가 기다려졌어요. 민호 씨. 그런데 연락을 끊고 나니까 다시 전처럼 돌아갔어요. 아무것도 기다려지지 않는 그냥 숨만 쉬는 날들.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남은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싶지 않아요. 수연의 눈가에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요.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무서웠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혹시 민호 씨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닌지. 짐이 아니에요. 민호가 수연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연 씨는 제 짐이 아니라 제가 다시 걸을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수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참고 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안았습니다. 서툴고 어색했지만 진심이 담긴 포옹이었습니다. 수연도 민호의 등에 손을 얹고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무서웠어요. 다시는 연락 안 오실 줄 알았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서로의 온기가 추위를 녹였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몸을 떼고 수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로 젖은 그녀의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수연 씨, 민호는 손을 들어 그녀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수연이 그 손에 제 볼을 기댔습니다. 앞으로 천천히 가도 될까요? 서두르지 않고 아이들한테도 천천히 이야기하고.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천천히. 우리 속도대로. 민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수연의 이마에 입술을 대었습니다. 가볍고 따뜻한 입맞춤이었습니다. 수연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설렘. 반칙이에요. 민호도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나쁘지 않네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수연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대학 시절 잠깐 만났던 인연이라는 것, 그리고 지금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 정연과 정아는 처음에는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에 차마 반대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싫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알아. 엄마 생각이 나는 거지. 민호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엄마를 잊은 게 아니야. 절대로. 근데 엄마도 분명 그랬을 거야. 아빠가 혼자 우울하게 사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웃으면서 사는 걸 원했을 거야. 정아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빠, 한번 만나봐라. 수연 씨를. 좋은 사람이야. 수연과 아이들의 첫 만남은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자신의 입장을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은주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것이 아니라 민호가 외롭지 않게 곁에 있고 싶다는 것을. 저도 남편을 먼저 보냈어요. 그 마음 잘 알아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수연의 진심이 담긴 말에 아이들의 표정이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민호와 수연은 여전히 각자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루의 시작과 끝은 늘 서로의 안부로 채워졌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공원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분홍빛 꽃집들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수연이 민호의 팔을 자연스럽게 잡았습니다. 팔짱을 끼는 것도 아니고 손을 잡는 것도 아닌 팔꿈치에 살짝 손을 얹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접촉이 민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꽃이 예쁘네요. 수연 씨가 더 예뻐요. 민호가 말하자 수연이 그의 팔을 가볍게 쳤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진심인데요.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꽃잎이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호 씨,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사실 대학 때 정말 좋아했어요. 많이. 민호가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도요. 그때 왜 우리 헤어졌죠? 글쎄요.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서로에게 어떻게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몰랐고. 그랬죠.
수연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알았으면 지금 우리 어땠을까요? 민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글쎄요.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민호가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수연 씨 곁에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앞으로는 바꿀 수 있으니까. 수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민호 씨. 민호는 천천히 수연의 얼굴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연도 눈을 감았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가볍게 맞닿았습니다. 젊은 날의 뜨겁고 급한 키스가 아니었습니다. 조심스럽고 따뜻하고 오래 기다려온 것을 마침내 확인하는 듯한 입맞춤이었습니다. 잠시 후 민호가 몸을 떼며 말했습니다. 이제 놓지 않을 거예요. 수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벚꽃잎이 두 사람의 머리 위로 흩날렸습니다. 마치 축복처럼 1년이 지났습니다. 민호와 수연은 여전히 각자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왜 함께 살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가 끝날 때면 반드시 서로의 하루를 묻는다는 것. 아플 때는 가장 먼저 달려가고 기쁠 때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는 수연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차려준 된장찌개와 나물 몇 가지. 특별할 것 없는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민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식사였습니다. 맛있어요? 네, 정말 맛있어요. 수연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지만 둘 다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자연스럽게 민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민호는 수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민호 씨, 예, 행복해요? 민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예, 정말로요. 다행이에요. 수연이 민호의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정말로. 창밖으로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민호는 문득 은주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분명 저 하늘에서 웃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행복한 것을 보고 은주야, 고마워. 민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덕분에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됐어. 수연이 고개를 들어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아니요. 그냥 감사하다는 생각이요. 뭐가요? 지금 이 순간이요. 수연 씨랑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수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살짝 까치발을 들어 민호의 뺨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민호 씨. 민호도 수연의 이마에 입술을 대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뒤 민호는 다시는 사랑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사랑은 조용히 아주 늦게 그래서 더 깊게 찾아왔습니다. 이제 민호의 아침은 수연에게 잘 잤어요? 라고
묻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저녁은 오늘 하루 어땠어요? 라는 물음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모든 순간들이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호는 이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는 수연의 손을 잡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